자, 회계관리 2급 회계원리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고민석 세무사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회계관리 2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3일회계 법인에서 보고 있는 회계관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회계, 그 다음에 전산세무, 전산회계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크게 시험이 이제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전산세무, 전산회계가 있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회계도 1급과 2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무회계나 기업회계 시험이 있는데요. 기업회계도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3일회계 법인에서 하고 있는 시험이 있는데 3일회계 법인에서는요. 재경관리사, 그 다음에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의는 회계관리 2급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회계원리 과목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회계관리 2급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연관되는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업회계 3급 마찬가지로 지금 공부하는 이 교재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필요성은 뭐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숫자를 이렇게 맞췄을 때 그 나름의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느낌이 온다. 그 다음에 본인의 마음속에서 계속 공부하고자 한다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3일회계 법인에서 하는 회계관리, 재경관리사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응용한 회계관리, 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1, 2, 2급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그 수준을 갖다 끌어올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그 자격을 갖다가 다 갖추고자 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지금 학습하시는 회계원리다라는 거죠.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향후에 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회사의 기본적인 회계와 세무를 갖다 담당하고자 한다면 그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회계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이 회계원리는 모든 우리 회계나 세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수준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셔야지 이 향후에 다른 단계를 계속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습하시는 회계 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시험 안내를 참고하시면요. 시험 안내에 회계관리 2급이 있습니다. 시험 일자는 매년 3, 6, 9, 12 해서 4개월마다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합격은 100점 만점에 70점이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70.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격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70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수가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실 때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40문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0문제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문항수가 40문제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전 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에 대한 평가 범위를 보시면요. 평가 범위에 보시면 회계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회계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회계에 대한 전체 흐름, 이 전체 흐름과 기본 개념이 상당히 이후에 학습하실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흐름은 이해를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 마무리,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쉽게 읽는 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라면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를 보시면서 회계 담당자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은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기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교재 뒤쪽을 보시면 모의고사가 4회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까지 다 정리해서 시험을 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회계의 첫걸음 챕터 1 보시면요. 회계의 첫걸음 회계의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회계 개념. 회계 개념에 보시면 회계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한 문장으로 이제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회계라는 것은 결국 회계란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회계란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장부 작성하고 그 장부 작성한 걸 갖다가 경영자한테 보고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 뭐 단체라든지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말을 가다듬죠. 가다듬어서 좀 멋있는 말을 바꾸면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데 물론 그 전에 장부에 대한 작성, 그 다음에 증빙에 대한 처리 이게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단순히 그냥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합니다. 제공한다는 의미는 의사결정자에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회계 개념에 보시면 1번에 회계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회계는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란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고 쭉쭉쭉쭉 한 다음에 정보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달한다. 누구한테요? 의사결정자한테. 왜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준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의사결정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이해관계자 정보 이용 목적이라고 해서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표. 자, 표에 보시면 주주, 채권자, 그 다음에 종업원, 경영자, 거래처, 과세당국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맨 먼저 주주라고 돼 있죠. 주주. 자, 주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요. 주식 거래가 상장 법인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돼서 그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않고 그냥 소액 주주로 남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A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 회사 왜 투자합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제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고요. 시세 차익 쉬운 말로 바꾸면 싼 가격에 사서 어떻게 해요? 좋은 높은 가격에 팔아서 제가 차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해서 배당금을 갖다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주주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해당 법인의 영업 설정이 훨씬 굉장히 좋아졌다. 아주 좋아졌다라고 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을. 그래서 그 배당금을 기대하는 경우도 주주가 원하는 어떤 소개 목적이죠. 그러면 제가 주주가 됐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소문을 믿고 제가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름 어떻게 해요? 그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갖다 보고 지금 제가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재무제표라는 게 뭐냐면 회계를 정보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정보 제공할 때 그냥 아무런 종이 쪼가리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름의 서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서식 향후에 나중에 공부하실 거지만 그걸 갖다가 재무제표라고 한답니다. 재무제표. 자,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던져주는 서식이 있는데 재무제표라고 했단 말이죠. 그걸 보고 꼼꼼하게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소문에 들리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했는데 실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 실적이 미덥지 않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것은 채권자죠. 채권자라고 했는데 그냥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융기관에서 B라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죠. 나중에 이제 회사의 업무를 보시다 보면은 대출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하죠. 차입을 한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 채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대출금을 계속 연장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만기가 돼서 다시 회수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회사에 요구하는 서식이 뭐냐면 회사에 재무제표 띄워오세요 라고 한단 말이죠.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 띄워보면 회사의 기본적인 경영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거 대출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중단할 거냐 만기를 연장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회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가 있죠. 경영자 여기서는 경영자라고 했지만 경영자 쉬운 말로 바꾸면 사장님. 자, 우리 회사 사장님이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냥 대충 종업원께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전혀 본인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매출에 관련된 비용, 그래서 순수하게 얻는 이익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경영자가 그런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회계 자료가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경영자 올해 회사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종업원. 아니 종업원도 회계를 갖다가 필요로 하느냐라는 건데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 이용 목적이 성과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뭐 좋은 말로 했을 때 우리 회사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을까? 인센티브 얼마 받을까? 이런 것들이 종업원이 이런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가요. 과거에 어떤 항공사 노조에서 회사에 임금 협상을 요구합니다.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데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우리 10%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우리 회사가 과거 실적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이익이 얼마,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 재무 현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임금 인상을 이번에 몇 프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도 어떤 자료를 이용하느냐? 결국 이런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노조에서 이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도 어떤 이해관계자에 포함돼서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왜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거래처. 자,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어디에 물건을 갖다 납품하려고 합니다. 약간 큰 회사, 여기가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회사가 을이라고 생각하시면요. 큰 회사에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큰 회사에서 거래를 틀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은 회사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를 갖고 와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의 기본적인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믿을만하네 라고 하면 거래를 튼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갑이 되고요. 다른 회사가 을이 되는데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 물건을 갖다가 좀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그쪽 회사하고 첫 거래예요. 첫 거래. 그러면 그 회사가 믿어온 회사인지 아니면 영 부실한 회사인지. 왜냐하면 부실한 회사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물건 보내주고 그 물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첫 거래니까 난 잘 모르겠다. 너희 회사의 기본적인 회계 정보를 제공해 다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처, 이 회사와 거래해도 될까라는 것들의 회계 정보가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